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 기간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먼저 심사한 뒤에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과 소방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춘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공혜용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조광식 119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건왕상 119 종합상황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74쪽부터 680쪽입니다. 소방본부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718억 4,100만 원보다 111억 1,500만 원이 증액한 1,829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681쪽입니다. 소방행정과는 66억 8억 8,200만 원을 증액한 1,42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사업 1억 6,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900만 원, 인력 운영비 6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생활안전 분야 기술개념대 경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119 재난대응과는 32억 9,800만 원을 증액한 12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용량 배수펌프 등 소방장비 보강 22억 5,800만 원,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 10억 800만 원, 드론 대회 개최 비용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119 종합상황실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정보통신장비 보강사업에 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소방서 소관입니다. 먼저 북부 소방서는 소방차량 매연 배출 시스템 2억 원을 증액하여 3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온산 소방서는 소방차량 매연 배출 시스템 설치 2억 원을 증액하여 40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울주 소방서는 소방차량 매연 배출 시스템 설치 1억 원을 증액하여 32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중부, 남부, 동부 소방서 및 안전체험과는 근본 추경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이번 그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소방공무원 보수 조정에 따른 인력 운영비 증액, 소방안전 교부액 증가에 따른 시설사업 및 소방장비 보강사업 증액 등 필수 변경 요인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소방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1,572억 4,200만 원으로 개정예산 1,497억 1,700만 원보다 75억 2,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소방안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액은 1,829억 5,600만 원으로 개정예산 1,718억 4천만 원에서 111억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세출 예산 현황은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3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 중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신규 편성과 세출 예산 중 특별화학구조대 이전 정액 편성 사유 119 재난 대응과 소관 친환경 화재 진압 장비 정액 편성 및 수해 대비 대용량 배수펌프 구매 신규 편성 사유 119 종합상황실 소관 재난 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사업 정액 편성에 따른 설명이 각각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중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한 3건 정도 코멘트가 좀 달렸는데요. 요거를 뭐 소방본부장님이 일괄 설명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태기를 하셔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소방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 중에 소방보조 인력 양성 및 운영 예산 1억 8,400만 원 정액 편성 사유는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소방 현장 보조 인력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를 당초에 145명분을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방부 사정에 의해 가지고 135명만 배치 운영되어 10명이 1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10명 그 미배치 부분에 대한 그 국배 집행 잔액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고 이 집행 잔액은 다시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국고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엔 그 소방행정과 소관 특수화 구조대 이전 신축 예산 정액 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화 구조대 청사 신축 및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조성 사업으로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4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는 관계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공사비 및 감리비 인상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9 재난 대응과 소관 친환경 자동차 화재 진압 장비는 전기 및 수소 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로 일반 화재와 달리 전기 및 수소 자동차 화재에서 발생하는 고전압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동식 침수조 및 실시소화 덮개를 보강하고 있으며 현재 울산 소방본부 소관 하에서는 이동식 침수조 1점, 실시소화 덮개 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열폭주하는 배터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이동식 침수조의 경우 한 점만으로는 울산 전역을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선 2점을 추가 보강하여 권역별로 배치 운영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며 향후 추가 보강하여 전 소방서에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용량 배수 펌프는 2016년 태풍 차바, 2020년 마이삭 등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잇따른 강력한 태풍 발생에 따라 수해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비로 분당 최대 5만 리터의 배수 능력을 가진 대용량의 펌프와 흡수관 등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영하며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저지대 등의 시장 등에 사전 설치하여 신속한 배수 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비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 종합상황실 소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사업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소방, 경찰, 해경 등 재난대응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단일 통신망 구축 사업으로 2025년까지 울산 소방본부에서는 총 1,355대를 도입하여 현장 대원 1인당 1대 배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564대를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에 유관기관 단일 통신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됨에 따라 조속한 장비 보강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단말기 200대 구입비 4억 8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대응재난 발생 시 무선통신, 사진, 영상 등 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소관 2023년도 제1회 주관행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제가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조금 더 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각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검토보고 설명을 들었고 설명 자료에 보면 우리 19페이지에 친환경 자동차 화재 진압 장비가 지금 우리 울산에 지금 한 대뿐이라 했죠. 그렇죠. 예, 소문이 있습니다. 침수조는 한 점밖에 없습니다. 전국으로는 41점이나. 예. 그럼 지금 화재가 보통 지금 대충 1년에 한 보통 어느 정도 화재 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있어도 울산에는 지금 그 전기차 화재가 건수가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화재가 나면은 불 끄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잘 안 꺼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울산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직으로 소방이 됐는데 국가직이 되고 난 뒤에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까? 예, 이제 좀 지방의 어떤 국가 지방이 이원화되어 있을 때보다는 이제 국가직이 되었으니까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국가직 신분 전환에 따른 그 자부심과 아니면 강원도 같이 대형 산불 같은 경우에 앞전보다 더 신속하게 소방청에서 동원령을 발령하여 전국의 어떤 소방 자원을 현장으로 다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은 지금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방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나 어떤 법령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합니까? 크게 이제 비슷합니다. 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예, 계속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방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비롯해서 우리 소방 직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늘 고생 많으신데 오늘도 예산 올라왔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작년에도 이 전기차나 이런 화재에 발생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 장비 구입을 좀 필요로 해서 하신다 하니까 각도 소방대별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방수포 같은 것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아직까지 울산에서는 전기차에 관련된 화재가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됐지만 발생됐을 시에는 주변 차량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순환 구조대에 관련돼서 제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그 부분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예. 우리 이제 부위원장께서 이제 조언하시고 간담회를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조금 느낀 게 뭐냐면 소방서에서도 이제 우리 본부에서뿐만 아니라 각 소방서에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챙기겠지만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의형 소방대라는 그런 조직을 다른 어떤 이런 데보다는 좀 다르게 운영을 하면서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산악, 그냥 일반 의형 소방대, 순환 구조대 이렇게 많이 갖춰져 있는데 드론도 관계된 마찬가지고 그게 되는 것처럼 거기에 걸맞는 전문가분들이 좀 거기에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혹여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장비들은 좀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울주군하고도 조금 이따가 이제 협의를 좀 할 건데요. 그때 했던 부분들만 가지고도 보면 순환 구조대 같으면 최소한 그래도 순환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투입이 되더라도 최소한 배는 한 척 있어야
고무 보트 한 척은 있어야 그분을 인양을 했을 때 어떻게 구조를 활동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런 장비도 갖춰지지 않고 있다. 북구는 제가 그날 이제 서류를 가져왔는 거 보니까 갖춰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트, 이제 산소통부터 시작해서 슈트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던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서 울주군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조직을 구성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좀 배려 있게 조금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울산 온 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의용소방대의 어떤 조직 자체가 지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울산 시내에 연합회가 하나 있습니다. 연합회가 그 구 군별로도 연합회를 둘 수가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좀 지역 연합회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의용소방대 조직을 좀 활성화 측면에서 조직을 재정비를 하고 그게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의용소방대 운영하고 있는 그 전문 의용소방대 드론이나 아니면 순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이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가 세세히 어떤 장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대원들께서 이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산악 얼마 전에도 이제 산악 관계된 분들 제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산악에 관계된 부분도 거기에 군안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늘 가서 저걸 하더라고요. 점검을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모자라는지 그런 점검을 하는데 그분들은 또 옷이 없어요. 옷이 없으니까 일반 등산복이나 이런 걸 입고 점검을 하니까 다른 등산객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뭘 훔쳐가지 않느냐 아니면 왜 저러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 보니까 이렇게 조끼를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보급이 되었던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대원들 다 자기 시간을 쪼개서 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게 좀 갖춰질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쪽에 이제 어떤 태풍이나 이런 거 와서 침수 관련된 부분 때문에 대형량 이제 배수 펌프를 이제 구매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침수 지역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지만 제가 이거는 시민안전처에다가 이제 물어볼 내용이었는데 한번 소방서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침수될 수 있는 공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수막이 설치가 의무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방에서는 그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화재 위주로 이제 처음에 대응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그 기후 재난 때문에 재난 상황이 많이 변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있었던 그 포항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막을 법적 의무화를 시키고 기존에 이제 설치된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시군과 아니면 아파트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차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보면 울주군에도 그 혹시 반천의 아파트 혹시 그런 게 파기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거기서도 이제 인명 피해라든지 큰 피해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한번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그 드론 장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언론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조금 상세하게 좀 부탁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대응과장 어떤 드론인지 그 최근에 이제 나왔더라고요. 앞에 카메라가 이제 같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 해서 드론이 저희 예산서에 잡혀져 있는 거는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최근에 거기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언론에 올라왔는지가. 의원님 혹시 조금이라도 좀
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면. 예? 잘했어요. 예. 아, 저희 그 신문에는 언론에는 이 드론이 이제 뭐 그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약간 열감지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으면서 좀 대형이더라고요. 보니까 대형으로 돼가 있고, 제가 우리 여기 의회에 이제 직원분 보고 이제 좀 새로운 드론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니까 드론이 요즘에는 이제 또 자동으로 그렇습니다. 예. 전자동으로 가서 이제 그 주변을 감시하고 또 와서 또 뭐 그 연료를 다 쓰면 자동으로 또 충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장비가, 고가 장비가 있던데, 그 장비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이제 그게 드론이더라고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울산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있는데, 그 드론은 그 현장의 어떤 그 말씀하신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실에서 전달해 가지고 상황실에서 이제 지휘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울산의 본부에서 보유한 드론 자체가 너무 이게 사종 경량이다 보니까 그 다른 용도, 예를 들어서 뭐 적외선 카메라는 아니면 그 응급의약품을 이송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수색 활동에 장시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은 아직 좀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올해 그 사업 예산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울산에서도 지금도 시장님도 어떤 그 드론에 관한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까 좀 대형 드론 위주로 먼저 구매를 해가지고 이 드론의 활용이 단순히 그 촬영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구명하늘 뭐 이송시킨다든지 응급의약품을 이송시키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도로 지금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소방에서도 앞으로 그 드론 구매할 경우에는 일종에 가까운 뭐 25kg 이상 되는 드론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현장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했는 그 드론은 보니까 이제 한 1억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드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게 중량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좀 많이 차이 납니다. 그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열감지부터 시작해서 추적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되도록 돼가 있던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상용화가 돼가지고 울산에도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고, 제가 지금 서면 질의를 아마 조만간에 아마 받아보시겠지만 울산시에서도 드론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제가 서면 질의를 좀 해놨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각 이제 기간제를 이제 드론 전문가들을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주요 산에서 그분들이 산불 방지 기간 동안에 채용을 해가지고 드론을 상시 띄워놓는 겁니다. 예. 상시 띄워놓고 해서 또 소방본부하고 같이 그 영상을 공유를 하고, 산불 발생이 되었을 때 연기가 나는 곳에 바로 그 드론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약에 또 용의자 또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 게 바로 대처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그런 것도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제 UAM 그 도심 항공교통으로 이제 드론 택시를 이제 도입하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이제 최대한 이제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말씀하신 이제 프로그래머된 어떤 드론을 활용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드론을 이제 구매하게 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제 잘 활용할 것인지 아마 울산 소방본부가 아마 좀 그 부분에서 앞서 나가도록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엽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권태호입니다. 수요 대비 대용량 배수펌프 구매를 예산이 추경이 올라왔다, 그죠? 어느 네, 그렇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이게 한 대가 13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펌프하고 흡수관을 다 포함해서 한 세트로 13억이 한 세트라면 이거 이제 이 펌프 이거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 곳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태풍 차바 때 시간당 100mm 가까이 비가, 그러니까 빈도로 치면 80년 빈도나 100년 빈도가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울산 전 지역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했을 때 이 대용량 배수 펌프가 참 그 현장에서 제가 도는 걸 봤어요.
리버 스위트에서 물을 빼낼 때 그때 이 기계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죠. 같은 기계는 아닌데 그런 그와 비슷한 예, 유사한 예. 기계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이 참 금액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울산 전 지역의 시간당 100mm나 약 한 50mm만 와도 침수가 많이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시간당 50mm마다도 침수가 되고 공동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대가 낮은 곳은 침수가 되고 이런 배수 펌프가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런 배수 펌프가 왔을 때는 사실은 강수량이 비가 내릴 때 이게 뭐 바로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뭐 어디 저지대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거 여러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배수펌프 가격이 13억 같으면은 오히려 이보다 약간 용량이 작지만은 그래도 이 배수펌프가 여러 곳에 가는 것이 더 실용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제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해서 이 대용량 배수펌프 구매를 한 대에 13억이지 않습니까? 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과장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는 이 펌프 한 대에 13억이라는 예산을 보면서 제가 산출 근거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못 봤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개수정 전까지는 이제 하겠죠. 그러다 오히려 이 13억이라는 배수 펌프가 뭐 일반 배수 펌프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이제 대용량이 또 필요하지만 오히려 사실은 이 강수량이라 하는 게 이게 한 지역만 집중호우가 아니라 울산 전역에 오다 보면은 이 긴급을 요하는 데는 여러 곳이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오히려 이 배수 펌프가 여러 대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뭐 근데 그 말하는 예산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고 당장은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실용적인 부분에 대했을 때 굳이 이렇게 대용량 배수 펌프를 구매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이제 가격을 좀 저렴한 걸 해서 여러 대를 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이게 그 대신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소방본부에서 이 한 대에 13억을 예산 편성해서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대전에서 금호 타이어 화재 났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울산에서 이제 대용량 방수포가 이제 올라가서 방수를 해서 이제 진압을 했는데 그 대용량 방수포 세트 중에서 일부 그 배수할 수 있는 기능이 대용량 방수포가 한 세트가 한 8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배수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떼어서 이번에 이제 13억으로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은 배수지만은 화재 진압에 그 대전처럼 대형 화재가 났을 때 또 화재 진압에 또 쓸 수 있는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렇습니까? 예, 제품이다 보니까 13억이고 이걸 작은 규모로 나눠버리면 배수 기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추진 배경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던 화재 진압 용어도 함께 겸용하겠다는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예, 그 없어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김종숙 위원장님하고 지난 우리 태풍 예. 대비할 때 우리 그 대용량 방수포 그거를 설치했다가 사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맞지 사용하지 않습니까? 않았습니다. 그때 예. 제가 대학교 그 거기서 그 설치해 놓은 건 봤습니다. 예. 그럼 결국에 뭐 비가 많이 안 와서 그 방수포 발사하는 건 저희들이 못 봤는데 예, 예, 그런 이제 화재 진압에 활용을 할 수 있다면은 예.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집중호우의 뭐 이런 이제 피해를 특히 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 장비 하나 가지고 울산 전역을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한 곳밖에 안 돼 나머지는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으로 좀 더 우리 산출 근거를 검토해서 오히려 좀 이거보다 장비가 좀 작더라도 이런 이제 그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우리 행정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내 서비스 지원 사실 뭐 이 공무원들 우리 소방 공무원들 맞춤형 복지 제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대기업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기업들 보면 노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장래 지원 사업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럼 노조를 운영해가는 우리 조합원들이 회비를 분담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일상적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소방 공무원들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그러니까 빅모까지 모든 이제 요즘 뭐 장례식은 다 빅모도 우리 본인은 뭐 어떤 그런 식으로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 예산에서 1,750만 원을 우리가 이제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도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노조비를 낼 거예요. 뭐 그래서 어느 기업마다 다 보면 이제 노조에서 이렇게 회비를 내서 이렇게 부담하는데 이제 예산으로 이제 장례 서비스 지원을 하는구나라고 뭐 그냥 넘어갔습니다. 뭐 충분히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저희들이 이번 예산은 그 처음인가요? 예, 시에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그러면 이제 예. 8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장례 서비스 지원을 이제 일반 행정직에 예. 같이 편성돼 있는 예산을 예. 소방으로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게 편성돼 오던 예산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게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추경에 지금 이제 다시 약 2,100만 원 그러니까 당초 본 예산보다 약 100% 이상이 돼갖고 이제 또 이 증감이 돼서 이렇게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장례식이 많이 치렀습니까? 예산 집행이 좀 많이 됐습니까? 예, 일부 지금 4월인데도 거의 뭐 소진이 다 되어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평균 뭐 사망자나 이런 걸 이제 3년치 통계를 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렇죠. 전체 시 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축소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년치 평균 냈을 때 사망자 통계를 이제 반영한 부분인데 그 통계를 이제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 만약에 이제 안 되면 장례비 소방공무원 이제 장례비 지원 못하는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편성한 부분. 일반 행정 공무원들도 그럼 장례비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장례 비용이 다 울산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럼 제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개수전까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경연대 지난해 참 잘 운영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당초 예산을 이제 5천만 원 예상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119 재난 대응과장님이시네요. 이렇게 이제 경연대회를 준비했는데 원래 지금 추경에 3천만 원을 더 추가를 이렇게 한 사유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재난 대응과장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 저희 컨벤션 센터에서 실내에서 이렇게 첫 회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현장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이 많으셔서 그 이제 대회를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기 전에 이제 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고 대회를 하고 나니까 이제 현장감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많으셔서 부득이하게 이제 야외에서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그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설치가 또 추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득이하게 3천만 원 정도 더 이렇게 정해. 어디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그 문수 경기장 호방 광장이나 태화강변 쪽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든지 뭐 기후라든지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는 대회를 이렇게 개최하고자 합니다. 네. 잘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정액되면 사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공진혁 부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아까 우리 저 배수펌프 관계된 부분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나중에 요
전체적인 종합적인 장비를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 자료를 한번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홍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장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우리 소방본부장배 드론 대회 우리 119 대응과장님 사실 추경에 3천만 원 올라왔는데 드론 대회 1회 할 때 상당히 인기가 예. 있었다 했는데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고 예, 또 알겠습니다. 현실감 있게 야외에서 할 때 좀 잘해서 드론 대회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장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대원님들, 본부장님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공진혁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의용 소방대 관련돼서 구군별로 좀 합리적인 지원과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강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행자위 처음에 들어와서 드론 관련된 질의를 몇 번 드렸었는데요. 요즘은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다시피 실제 이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절감이라든지 신속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드론으로 이제 대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드론에 활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넓어졌어요. 범위 자체가. 이 부분들을 조금 챙기셔서 한 번 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드론 대회도 지난번에 내부에서 했다면 이제 외부까지 좀 같이 해서 좀 알찬 대회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태원님 아까 베스펌프 구매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요거 좀 상세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권태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하죠. 근데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그걸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권태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권태원님 말씀에 사실은 동의를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실제 우리 태화시장 자체가 우리 LH에서 위에 혁신도시 공사를 좀 하다가 거기에 대한 저류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우량 대비 빈도수 이런 부분에 대한 캐파가 좀 작아가지고 밑으로 줄줄 흐르다 보니까 이제 태화시장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LH에서 처음에 저류도 공사를 하면서 밸브 자체, 포션 자체가 상시 오픈돼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크로스돼 있다가 빗물이 차고 나서 비가 안 올 때 다시 오픈 시켜갖고 빗물을 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캐파도 작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계속 발생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자료 주시면은 자료 한번 받아서 의원님들끼리 제가 협의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행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27일 개수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 대피용 방염 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화재 대피용 방염 물품 비치 및 지원, 홍보 및 안전교육 예산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형 사고, 화재 사고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대부분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관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염 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화재 발생 시 재난 대응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우리 울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 전문위원 서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제정 이후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사고로 인한 질식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막고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 시설 등의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를 설치를 권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1항에서 사회재난인 화재 예방 및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고 있어 본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방역 마스크 등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을 비치해 화재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 인증을 받은 방역 물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점, 방역 마스크 활용과 관련한 지침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방역 마스크 착용으로 자칫 안전한 대피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방역물품 비치에 앞서 비치 장소와 사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 교육 홍보 후 시행해야 하며 이미 방역 마스크가 비치된 곳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기준에 맞는 인증 제품으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마스크 비치 대상 시설에 대한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정 부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정신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권선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안전부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 대피용 방역물품의 비치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화재 대피용 방역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에서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방역물품을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비치된 곳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 인증제품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 추진 시에 시의 재정 여건이나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역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사전에 설명이 다 돼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권순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간략하게 하나 좀 여쭤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나왔고 소방본부장님 아까 의견 개진하실 때도 내용이 잠시 나왔었는데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능 인증을 받은 방연 물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품 구매를 하실 때는 성능 인증을 받은 지금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소방부장 이해했습니다. 소방 관련 법에서 이제 KFI에서 인정한 제품은 없다 하더라도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에 재난 인증 제품이 있습니다. 인증 관련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이제 비치도록 그렇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권수정 의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제가 원래 이 조례를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KFI라는 이런 인증 제품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제가 요거를 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그 KFI 인증된 산소 발생 마스크라고 하나 제품이 하나 검색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근데 좀 비용이 좀 많이 비싼 편이고, 그리고 요거는 주로 쓰는 용도가 보면 마스크가 이제 산소가 자체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화재 감시자 안전관리 대상자들, 그러니까 주로 되면 대피를 안내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분들이 써야 될 그런 제품의 성능 마스크가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 안전 제품은 요거하고는 좀 다른데 요거 자체도 이제 인증 제품이 있는데 요건 좀 저렴한 게 좀 많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대피를 할 수 있는 용도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일반 시민들 대피용과 또 대피 안전 지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소방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개정 이유입니다.
최근 5년간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13.6%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 계층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밖에 위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 계층으로 확대하여 다세대 및 다가구 등 노후주택과 원거리, 소방차량 지휘곤란지역, 산림인접지역 등 화재 취약지역에 우선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주택 신축 증축 시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담보하기 위하여 구 군청 주택 허가부서에서 완공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2조, 제5조에서는 위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 사항입니다. 근거법규 및 개정 조례안은 첨부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서 및 재원 조달 계획으로는 5년간 화재 취약지역 일반주택 2만 5천 세대 지원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12전액 조달할 예정이며 올해는 1억 6천만 원 예산으로 4천 세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 영향 평가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이견이 없었으며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소방 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화재 발생 우려가 높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소방 대사물 관계인에게 소방 설비 등 설치 비용 지원으로 화재 안전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는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비용 지원,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예산 집행 시 재정 누수 원천 차단 및 지원의 적결성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규 및 재정 조례안은 첨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사무심의 단계에서는 이견이 없었고 부패 영향 평가의 지원 결정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구와 성별 영향 분석 평가의 필지 서시 성별 칸 신설에 대하여 개선 공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7호 및 제178호 조례 재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서상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5년간 울산 지역 화재 통계를 보면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또한 절반 수준인 53.9%로 조사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 주택으로 확대해 주택 화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재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입법 취지 및 재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울산의 경우 화재 예방 강화 지구가 단 한 곳만 지정돼 있어 재래시장, 공장 밀집지역 등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추가 지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과 지원 시설에 대한 추가 지정 및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 실시,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교육 강화와 소방훈련 등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의안번호 178호에 관련된 소방시설 지원에 관련 조례안에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검토 의견도 있었듯이 제 생각에도 그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되면 이렇게 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소방본부장 이재수입니다. 일부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저희에서도 이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지금은 한 곳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과거 노후된 주택 밀집지에 있으면 저희들의 그 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 지정하는 일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할 것 같습니다. 앙케이트 주변이나 시장 상가 주변에 지금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곳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꼭 생각이 듭니다. 네, 전국의 어떤 화재 강화지구 관련 지정된 것 관련해 가지고 울산에서도 한 번 더 의원님께서 좀 걱정하신 부분이 좀 없도록 저희들 한 번 더 조사를 더 해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마무리 좀 할게요. 공진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보셨다시피 화재 예방 강화 지구 관련해서 아까 우리 본부장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국의 사례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울산도 추가 지정이 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가 지정을 좀 광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소방 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행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바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입니다. 전남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울산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중영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흠용 산업안전과장입니다. 이상도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09억 200만 원보다 5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관은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난관리관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3억 원 등 지방교부세 10억 3,500만 원, 제11호 태풍 흰남노 피해복구비 42억 8,600만 원,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지원 4억 2,400만 원 등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 4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40억 8,700만 원보다 11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75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정책자문위원회 안전소방경찰분과 회의 참석 수당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3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업무가 산업안전과로 이관되어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홍보 1천만 원을 감액 산업안전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20쪽 재난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3억, 제11호 태풍 흰남노 피해복구비 지원 42억 8,600만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8억 4,800만 원, 국가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 CCTV 구축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정지원사업 1,900만 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2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산업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산업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민생사법경찰과 세출 예산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 예산은 기존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액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60쪽 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산업안전과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3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월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산업안전과 세출 예산입니다. 산업안전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울주군 재원조정비를 25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2023년 국가산단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 1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시민안전실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64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300만 원에서 55억 4,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75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0억 8,800만 원에서 113억 4,800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세출 예산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신규 편성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정지원사업 전액 삭감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관 비용 지원사업 일부 삭감 편성에 대한 설명이 각각 요구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7페이지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265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1억 800만 원에서 39억 3,900만 원쯤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예산액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안전과 소관 2023년 국가산단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정액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8억 원을 당초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 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역별 재난관리자원 통합센터 운영에 대한 그 국비 지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그 운영비의 절반인 4억 2,400만 원 국고지원금이 지원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기금관리법상 국고 지원에 대한 매칭으로는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진안전시설물 인정지원사업 전액 삭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민간 건축물 중에서 내진 성능을 갖추었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성능 평가비하고 인정 수수료 90%를 국비 60%, 지방비 30%에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9월달에 행안부에서 그 국고보조금 간해시 올 때 울산시에 대해서 국고 1,56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 부담분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은 작년 12월 28일 날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를 하면서 이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서 같이 삭감하게 된 그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 사업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연면적 1,000회배가 넘는 문화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과 같은 민간 소유 다중이용 건축물 중에서 내진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 공사비의 2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 당초에 그 행안부에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 시에서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필요한 예산들을 이렇게 제출을 했고 이에 따라서 지난 9월달에 그 간해시를 하면서 그 국비 2억 4,45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그 간해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시비를 같이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그 12월 말에 확정 통지되는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는 당초에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각 지자체 수요조사한 거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서 6개 시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에 2억 4,4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간해시가 왔었는데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17개 시도에 고르게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국고 지원 내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도 그 국비 매칭 비율에 맞춰서 감액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국가산단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부 산하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가산단 내에 큰 기업들 말고 소규모 300인 미만 소규모 이렇게 사업장들 중에서 특히 이제 위험 물질을 취급을 하고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들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안전구역 안에 그 사업장 내에 지능형 CCTV를 설치를 하고 가스가 누출된다든지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에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이렇게 부착을 해서 화학사고, 재난사고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는 당초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 기업체에 대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전에 국비사업으로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우리 시에 대해서 이렇게 국고 지원 신청 요구가 없었습니다. 신청 요구가 없었는데 산업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각각 국가산단들이 지방이 각 산지에 있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재부 의견에 따라서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울산 지역에 있는 그 국가산단 내 총 사업비 2억 3,600만 원을 갖고 이 시설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50% 1억 1,800만 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행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 10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질 시에는 제가 보고 시간을 조금 더 배분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었는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국고 보조금 예산이 이제 확정 통지되는 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골고루 나누어 주기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 말씀을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1회 추경에 우리가 지금 삭감이 되는 게 국비가 1억 9,500여, 우리 시비가 약 9,700여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본 예산이 이제 약 3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다. 계획을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당초 예산을 지난 우리가 한 8월 달부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 준비를 하는 게. 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오다가 또 지난해 또 간회시 받은 게 아까 9월 달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추경이 그래가 지금 이제 삭감을 해가지고 7,300여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그 비용 지원 사업이 전체 그 내진 보강을 한 군데 하는데 보통 한 4억 8천, 4억 9천, 대략 한 5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게 근데 이제 민간 국고 보조율이 한 20%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예. 그래 민간에서 한 80%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그 지원할 때 그 수요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근데 행안부에서 이제 그 울산이 그래도 경주와 가까이 있으니 그래서 6개 시도에 이제 분배를 해줬습니다. 분배를 해줬는데 그 실제로 이제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17개 시도에 균등 분배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저희 사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시범 성격으로 이제 경북하고 포항, 경주 이쪽에 이제 사업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22년도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돈은 내려가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이제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무래도 첫해 하는 사업이어서 이제 약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민간 보조율이 너무 낮아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뭐 예산이 그 감액이 됨에 따라서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이 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의원님, 제가 좀 그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짐작컨대 한 다섯 개소 정도 이렇게 내진 보강 사업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내진 보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하시는 부분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사실 요 사업 같은 경우 사실 그 올해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내진 보강 사업이 아까 조금 전에 재난관리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공 분야에서는 이제 내진 보강률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높아졌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25년 되면은 거의 100%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민간 부분이 내진 보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서 사실은 이게 뭐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민간 부분의 내진 보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공공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서 그걸 좀 올리고자 하는 그 차관에서 올해부터 이제 그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방금 재난관리과장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실적으로 작년도에 이제 경북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한 건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도 사실은 한 건 정도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한 건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건축주들 이렇게 만나서 협의를 하고 사실 이렇게 실무자들은 대상 시설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홍보도 하고 직접 이렇게 접촉도 하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그 본인 부담률이 그러니까 건축주 부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실은 사업 대상자를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어떤 사업 축소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요 한 건 정도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야가 사실은 관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관건은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뭐 저희들로서는 그 일단 예산 그 시범 사업 이긴 하지만은 내진 보강에 대한 필요성은 꼭 있으니까 사업을 대상 건축물을 발굴을 꼭 해서 한번 금년 중에 사업 대상지를 한번 선정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충분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어떤 행안부의 어떤 내시 그러나 이게 참 수요가 없다라는 이런 내용을 사실은 이게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업일 수 있는데 참 수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 우리 민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사실 자부담이 8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 건물이라든지 개인 주택이야 뭐 하겠습니까만은 개인 건물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몇 년 전 건물들이죠. 대부분이 오래된 건물들이죠. 내진 보강이 안 된 것들이 지금 건축법상 내진 보강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축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오래된 건물일수록 오히려 내진 보강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또 그 세입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현재 뭐 수요가 없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혹시나 저는 수요가 많은데도 이 사업비를 이렇게 삭감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지질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도 해관부에서 똑같이 이렇게 확정 통지가 와가지고 또 예산 조정이 또 됐습니다. 그죠? 이거는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전액 삭감이 된 건 또 뭐죠? 아까는 뭐 일부 삭감이 됐지만은 이 전액 삭감되는 건 이거는 뭐 이 사업이 그러면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던 사업들이고 또 물론 뭐 간해시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얘기가 돼서 이 사업 자체가 그럼 필요가 없었다는 사업입니까? 우리 울산시 입장에서는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 사업도 저 앞선 그 사업과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비슷합니다. 이 부분도 원래 매년 뭐 1개소 내지 2개소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왔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가 다 수요 조사를 했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민간에 대해서 직접적인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고 이런 예산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라든가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는 큰 이제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 저희 쪽에서도 그 수요 조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는데 작년에도 수요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행안부에서는 이제 그 배분을 그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해서 일괄해서 이제 배분을 했는데 연말에 이제 확정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을 해서 수요가 있는데 실제 그 수요를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 포함해서 6개 시도가 이제 수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해서 그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요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드렸는데 참고하실 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년도에 예산이 2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2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그 풍산 주식회사 풍산에 이제 그 사업을 했었고 그 예산 그 대상 사업지를 못 구해서 예산이 이월돼 가지고 올해는 그 마침 그 롯데호텔 울산 같은 경우 인증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가 돼서 전년도 2월 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한 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당초 예산을 잡았을 때 물론 뭐 수요가 우리가 충분한 전수조사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 확보를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반납하더라도 뭐 확보하는 데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또 이런 또 간해시를 해놓고 예산 삭감이 되는 사업에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전 불감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시민안전실 전체에서는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공직자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염려스러웠는데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우리 안전총괄과의 그 시민재해 안전 진단 전문가 수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과장님 그 민간 전문가 수당이 지금 3명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예산서에 삭감 조정된 거 말씀하시는 예. 부분이죠. 예, 네, 예. 중대 시민재해와 관련된 이제 이 건은 삭감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안전총괄과에 편성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이제 1월 1일자로 조직이 바뀌면서 산업안전과로 다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전문가들은 이제 뭐 건축이나 뭐 전기, 가스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명이 지금 15페이지에 네, 그렇습니다. 산출 근거 보시면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상황들도 하고요. 관련된 분야가 대체로 보면은 그 공공의 건축물을 저희가 관찰하기 때문에 가스, 전기, 소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건축 분야도 필요에 따라서 같이 위촉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위촉할 때? 예, 위촉해서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지금 그런 전문가들이 울산에 많다 아닙니까?
기본적인 전문가 풀들은 있습니다. 그 선정한 세 분이 예를 들어서 계속 하는 겁니까? 뭐 아닙니다. 바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안전진단 전문기관들이 저희 시에도 한 15개 업체들이 있고요. 관련된 인력 풀들이 있습니다. 그 일정이 저희가 나가고자 하는 일정과 맞을 때 그 분야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늘 같이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세 명이 네. 전문가가 구성됐는데 네. 이분이 계속 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네네,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또 네네네. 다시 하고 이렇게 네네.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장그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실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그 온산국가산업단지 스마트 통제 관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지금 감지 센서 이 기능이 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페이스 19페이지. 스마트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에 관계돼서 이 센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을 누가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하십니까? 예. 저 온산 국가산업단지 그 스마트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교부세 사업이고 전체 예산액은 3억입니다. 요 주요 기능은 이 온산 국가산단 내의 유해화학 물질을 이제 센서를 통해서 검출하는 겁니다. 검출하는 거고 주로가 이제 검출할 수 있는 그 내용물들이 염소가스라든가 암모니아, 불산, 그다음에 이산화황, 그다음에 미세먼지, 악취 이런 부분들을 그 센서를 통해서 검측을 하고 모니터를 그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사고가 있을 때 곧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잘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 울주군하고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 울주군에도 아마 2, 3년 전에 아마 이 그 유해가스나 이런 공해 물질에 대한 악취에 관련된 포집기를 설치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포집해서 유해물질이라는 부분들은 알겠는데 이게 어느 회사에서 배출을 한 건지라는 부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게 또 뭐 같이 섞여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또한 센서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악취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시는 건지라는 부분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울주군에서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포집기를 설치를 했지만 이것 또한 또 그 설치를 해서 큰 실효성 없이 되지 않나라는 이중적인 그런 세비가 지출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존에 설치된 사례 거기에 따른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보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각 회사별로 이렇게 나오는 악취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사가 된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이러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통 다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악취에 관련된 게 어느 회사 거다라는 그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시스템이?
저희들 그 시민안전실재난관리 파트 쪽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아직 없었습니다. 혹시 그 대기 환경과에서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렇게 환경 쪽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제가 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지금 지금 찾고 있는 중이지만 온산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있는 악취나 또 다른 유해 물질에 관계된 부분들 때문에 안전에 관련돼서 또 건강에 관련돼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움받는 게 전혀 한 개도 없더라고요. 지원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럼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60년을 거기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검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언론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울산 발전과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악취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정도 왔으면 울산시에서는 그래도 이 각 업체에서 나오는 그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악취가 크게 발생이 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어느 회사 거다라는 그 정도 수준은 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협의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기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번 예. 내용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 쪽입니다. 우리 흰남노 태풍 피해 복구 지금 이제 올라와가 있는데 지금 피해 복구 현황이 한 몇 % 정도 이렇게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민원이 빨리 좀 안 되냐고라는 그런 민원을 자꾸 이렇게 넣으시고 하는데 이게 한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있고 언제 좀 이게 마무리가 좀 될지라는 부분들을 예.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예. 가지고 있지 않아서인데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는 그 재복구 사업장에 대해서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목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행안부에서도 계속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적 점검 회의를 뭐 2주 내지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울주 같은 경우에는 개략적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피해 난 거는 그 울주 두서면에 있는 그 복구 사업장이 가장 큽니다.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원상 복구가 아니라 기능 그 개선 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 보다가 더 개량을 해서 복구하는 사업이어서 사업 기간이 해가 넘어갑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의 사전 조치를 하고 내년까지 이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제가 일전에 파악해 본 바로는 그 나머지 대부분의 시설들은 올해 한 6월 전에는 마무리가 되고 일부 한 2개 정도 제 기억으로 한 2개 정도 사업이 한 9월경쯤에 약간 늦게 이제 그거는 사업 규모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월 달에서 대부분 이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나 설계를 마치고 발주 중에 있고 또 일부는 이제 공사를 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공사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기 전에 마무리가 돼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현재 그 34개소 중에 16개소 정도는 이제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뭐 국비 확보에서부터 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충분한 국비를 확보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진행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이까이 그래도 복구가 지금 완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군수기 행사 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한번 언급을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공진혁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거 각 기업별 악취 현황 이 부분들은 뭐 관련 소관 부서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 그거 보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아마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 쪽으로 좀 연결을 하셔가지고 대기 환경과하고 거기서 자료를 좀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시고 제가 뭐 하나 간단하게만 좀 질의 드릴게요. 재난관리과장님, 배수펌프장 원동기 제어판 요 개선공사에서 3,67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삼산 배수펌프장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지금 사업 시기가 지금 7월부터 12월 이렇게 6개월 잡혀 있거든요. 예, 예. 7월달, 8월달이 우기 아닙니까, 우기? 예, 예. 우기철이고 한데 이게 배수문 제어판이라면 배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컨트롤 판넬로 제가 보이는데 예, 예. 이거 7월달에 공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 배수문 컨트롤 하는데 예, 이거 기간은 사업 기간은 어떻게 잡으신 거죠? 예, 예. 일단 뭐 기간은 이제 그 지금 좀 노멀하게 이제 한 7월에서 한 12월 경으로 예, 예. 지금 잡혀 있는데요. 그 사업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상당 기간 최소한 뭐 몇 개월 이상은 6개월 이상은 잡아야 되는데 예. 지금 내용이 제어판을 교체하는 원동기 제어판을 교체하는 그 전기 설비 제어 시스템 쪽이어서 아마 상당 부분은 업체에서 기성품으로 어지간히 조립이 된 상태에서 현장에서는 교체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에 이제 그 기상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해서 네. 좀 그나마 좀 괜찮은 시기에 이렇게 교체를 하는 쪽으로 해서 그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기간은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품이 다 조립에다가 온다는 거는 콤플레이트로 온다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다 만들어가 콤플레이트로 딱 옮겨가지고 그 일부 배선만 딱 연결시키면 전체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폼을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사업 기간에 대한 부분 한번 챙겨봐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추가로 해서 뭐 이제 태풍도 오고 이제 앞으로 또 우기철이고 이렇게 해서 한데 뭐 요거와 관련은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내왕 배수펌프장 그 관련해서 지금 구비, 시비, 그 다음에 국비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총 사업비로 확정된 예산이 한 70억, 80억 네. 정도, 예, 79억인가 뭐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설계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실제 이제 설계를 하고 그쪽 주변에 그 침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예, 예.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한 110억 정도 늘어나서 190억이 넘죠 예, 지금? 19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는 이제 내부 그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이 당초보다가 배 이상 증액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 지난주에도 한번 갔다 왔고 같이 예. 이제 중구청하고 같이 대응을 하면서 그 예산이 반영되고 그리고 그 반영된 예산대로 설계가 최종 승인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그 예산이 지금 76억에서 192억까지 늘어났다고 하면 중구나 구군에서 지금 비용을 발생시켜야 될 돈들이 지금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예. 190억이 전체 다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반영을 해 주더라도 예. 거기에 해당되는 25%의 예산은 그 부분만큼은 구청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5%, 50%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했을 됩니까? 때 구청에서 한 48억, 또 시에서 48억,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한 96억 정도로 해서 50대 25, 25로 이렇게 이제 배분이 그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하고도 계속 매칭을 구하고도 계속 매칭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예, 이거 현재 관련돼서?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예산이 전체가 확정은 안 됐지만은 네. 통상 례에 따르면은 그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금 빠르게 추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기존 당초에 우리 설계했을 때랑 조금 다르게 이제 처음에는 30년 빈도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다가 네. 50년 빈도로 늘리면서 약 110억이라는 계획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 추가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옥교부터 시작해서 학성 배수펌프장, 방구, 내왕이 종착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빗물이 거기 마지막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펌프 캐파는 저희가 좀 키워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해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행안부에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메모해놓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이번 그 6월 1일 되면 저희들 공업 축제 관련해서 우리 그 회의 때도 지금 이제 안전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대규모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공업탑에서 이제 태양광 둔치까지 이렇게 프레이드까지 이어지고 또 태양광 둔치에서 공연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나라고 지금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안전총괄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잠깐 좀 언급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공업축제 전반적인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실에서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남부 지역 그리고 또 중구 국가정원입니다. 장소는 2개 지역이 이제 주로 1,000명 이상의 집객이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부분은 관련 구청하고 또 기본적인 협의를 한번 더 진행을 했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이 3주 전에 행사 개최 3주 전에 제출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월 10일 이전에 관련 그 경찰과 소방에 사전 협의를 거쳐가지고 안전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조속한 시일 내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걸로 사전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그 조례까지 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최소한의 인력 확보라든가 안전 요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구분과 교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서도 그 공업축제 기간 중에 일종의 상황 근무 그리고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에 또 상황 근무 또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 내에서는 또 관련된 부서와 여러 유관기관들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2시 돼서 이제 우리 추진위의 이제 회의가 이제 잡혀져 있는데 그 부분이 최고 지금 많이 좀 걱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구조물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하니까 또 도로 바깥쪽에 계시던 분들이 또 뭐 잘못해서 이렇게 진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둔치에서 할 때도 일단 예상은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거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저도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했지만 구역을 좀 나눠서 시민들이 이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관제탑 또 그 구역별로 이제 관제탑을 만들어서 위에서 이제 쳐다보면서 시민들이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1,000명 이상이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혹시 뭐 좀 준비된 게 있으면 우리 그 회의 전에 좀 자료를 조금 주셔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이제 그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지금 이제 내용적인 부분 동선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중집 행사 조례도 또 만들어놨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거기에 뭐 세부적인 사항에 보시면은 뭐 경찰이라든지 소방 인력 필요시에는 시장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활용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행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27일 개수조정을 통해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